여러분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알람이 울리고 눈을 뜹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자동적으로 하는 첫 번째 행동은 무엇인가요? 침대맡에 둔물 한 잔을 바로 들이켜시나요? 아니면 침대에서 나오자마자 화장실로 직행하시나요? 혹은 아침을 이기겠다며 바로 운동복으로 갈아입는 그런 의욕 넘치는 분이신가요? 우리 모두에게는 이런 아침의 작은 의식들, 즉 습관적으로 하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해로울 것 없어 보이죠. 심지어 많은 행동이 생산적이라고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만약 그 단순하고 무해해 보이는 자동적인 습관 중 하나가 여러분의 콩팥을 조용히 망가뜨리고 있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좀 강한 말이라는 걸 압니다. 하지만 제 말을 꼭 들어주셔야 합니다. 저는 지난 30년간 의사로 일해왔고 수천 명의 환자들을 만나왔습니다.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소식을 듣는 그들의 손을 잡아왔죠. 그리고 제가 배운 것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2형 당뇨병이나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 같은 크고 무서운 질병만이 콩팥을 망가뜨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들도 중대한 위험 요인이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셀 수 없이 많은 사례들을 봐왔습니다. 진짜 손상, 그 느리고 자맹하는 손상은 큰 병이 아니라 단순하고 생각 없이 반복하는 아침 습관에서 시작되는 경우를 말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죠. 그저 무해한 작은 습관일 뿐입니다. 하지만 하루하루, 매주, 매년 그 작은 행동이 마치 작은 망치처럼 여러분의 콩팥 기능을 서서히 갉아먹습니다. 너무나 천천히 기능이 떨어져서 여러분은 알아채지도 못합니다. 몸 상태는 괜찮고 정상이라고 느끼죠. 그러다 어느 날 더는 괜찮지 않은 날이 옵니다. 어느 날 응급실에 실려온 당신에게 의사가 당신의 콩팥 기능이 25%밖에 남지 않았고 이 손상은 되돌릴 수 없다고 설명하는 날이 오는 겁니다. 여기에는 아주 명확한 생물학적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별표 아침 혈압 급상승, 모어닝 블러드 프레셔 서지, 별표이라고 불리는 현상입니다. 이건 우리 몸에 자연스럽게 내재된 반응입니다. 우리가 잠에서 깨면 몸은 아드레날린이나 코르티솔 같은 활동 개시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이건 잠을 깨우기 위한 것이지만 동시에 혈압을 갑자기 치솟게 만듭니다. 이 아침의 혈압 급상승은 심장에만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마치 고압의 소방호스처럼 우리 몸에서 가장 섬세하고 미세한 혈관, 즉 별표 콩팥의 필터, 사구체, 별표를 강타합니다. 눈을 뜬 직후 30분에서 60분 사이, 제가 별표 골든 30분 별표이라고 부르는 이 시간이 여러분의 장기적인 콩팥 건강에 가장 중요하고도 위험한 시간입니다. 자, 이제 겁먹기 전에 좋은 소식부터 말씀드리죠. 여러분은 이걸 멈출 수 있습니다. 바로 내일 아침부터 여러분 자신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여러분이 콩팥을 해치고 있다고 전혀 의심하지 못했을 5가지 흔한 아침 습관의 실체를 밝혀내겠습니다. 이건 수백만 명, 어쩌면 여러분도 지금 당장 하고 있는 습관일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그 습관들을 대체할 3가지 간단하고 강력한 새로운 습관을 알려드릴 겁니다. 여러분의 콩팥을 구하고 장기적인 건강을 지켜줄 3명의 보디가드가 되어줄 겁니다. 이 첫 골든 30분에 무엇을 하느냐가 향후 10년, 20년, 30년 뒤 여러분의 삶의 질을 말 그대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부디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이 정보는 단순한 건강 조언이 아니라 여러분 콩팥의 생명줄입니다. 습관 1. 물을 마시기 전 화장실로 직행하기. 가장 흔한 습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제 환자 중 한 명인 존의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네요. 존은 오하이오에 사는 65세 남성으로 아주 멋지고 자기관리가 철저한 분이었습니다. 그의 아침 일과는 30년 넘게 한치의 오차도 없었습니다. 스스로도 그걸 자랑스러워했죠. 알람이 울리면 일어나서 부엌을 지나 곧장 화장실로 가서 소변을 봤습니다. 그러고 나서 세수하고 양치하고 이 모든 걸 다 마친 뒤에야 비로소 아래층으로 내려가 그날의 첫 물 한 잔을 마셨죠. 그는 이게 그저 하루를 효율적으로 시작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존은 응급실로 실려왔습니다. 끔찍한 호흡 곤란과 가슴을 쥐어짜는 듯한 통증을 호소했죠. 가족들은 겁에 질렸습니다. 응급실 의사들은 그의 혈압이 천정부지로 치솟아 있는 것을 발견했고
혈액 검사 결과는 엉망이었습니다. 건강한 콩팥이라면 걸러내야 할 핵심 노폐물인 크레아티닌 수치가 위험할 정도로 높았습니다. 혼란이 가라앉은 뒤 전문의는 존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전해야 했습니다. 그의 콩팥 기능이 정상의 별표 25% 별표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 그는 만성 콩팥병 사기였고 그의 30년 된 아침 습관이 주된 원인 중 하나였습니다. 왜일까요? 이 단순한 행동 하나가 그토록 파괴적인 걸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방금 6시간, 7시간, 혹은 8시간 동안 물 한 모금 마시지 않았습니다. 목마르다고 느끼지 않더라도 우리 몸은 이미 가벼운 탈수 상태입니다. 밤새 숨을 쉬고 피부를 통해서도 수분은 계속 빠져나가니까요. 탈수 상태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피가 더 걸쭉해져 있습니다. 점도가 높아진 거죠. 그런데 존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죠? 이미 부족한 몸에서 수분을 더 빼내는, 즉 방광을 비우는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총 혈액량은 더 줄어들고 피는 훨씬 더 걸쭉해집니다. 여러분의 동맥이 가늘고 섬세한 빨대라고 상상해 보세요. 콩팥이 물 대신 걸쭉한 메이플 시럽을 빨아들이려고 애쓰는 겁니다. 콩팥은 제 기능을 하는데 필요한 혈류를 얻기 위해 엄청난 압박 속에서 믿을 수 없을 만큼 힘들게 일해야 합니다. 그 안에 있는 모든 일을 처리하는 미세한 필터들은 말 그대로 수축하고 고통스러운 상태에 빠집니다. 자,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별표 아침 혈압 급상승 별표까지 더해집니다. 걸쭉하고 끈적한 피, 그리고 높은 압력의 급상승. 이건 콩팥을 손상시키는 완벽한 폭풍, 퍼펙트 스톰입니다. 이것은 매일 가해지는 작은 공격입니다. 1년에 365번, 30년 동안 반복되면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손상을 초래하는 거죠. 해결책은 이렇습니다. 정말 간단합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침대맡에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두세요. 휴대폰이나 알람시계 바로 위에 두어서 아침에 그걸 만질 수밖에 없도록 하세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여러분의 가장 첫 번째 행동은 발이 바닥에 닿기 전에, 이메일을 확인하기 전에, 그리고 반드시 화장실에 가기 전에 먼저 앉아서 그 물을 마시는 겁니다. 그리고 벌컥벌컥 들이켜지 마세요. 몸이 아직 차갑습니다. 천천히 음미하듯 마시세요. 소화관과 몸 전체를 부드럽게 깨우는 겁니다. 우리 몸이 그 물을 흡수할 시간을 2에서 3분 정도 주세요. 혈액에 수분을 공급하게 하세요. 이 작은 변화 하나가 아침 혈압 급상승으로부터 여러분의 콩팥을 보호하는 방패 역할을 해줄 겁니다. 이게 모든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습관 2. 아침 식사 거르기 혹은 커피만 마시기. 두 번째 치명적인 습관은 바로 아침 식사를 거르는 것입니다. 이건 좀 까다롭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고 있고 심지어 칼로리를 아껴서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기도 하니까요. 텍사스에 사는 62세 환자 수잔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수잔은 20년 동안 아침을 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빴고 출퇴근 시간도 길었고 늘 체중 관리를 하려고 했었죠. 그래서 그녀는 아주 진한 블랙커피 한 잔으로 오전을 버텼습니다. 그게 다였어. 오후 1시쯤 빠르고 종종 과한 점심을 먹을 때까지 그게 그녀의 연료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극심한 복통과 메스꺼움으로 응급실에 실려왔습니다. 식중독이나 장염인 줄 알았죠. 하지만 그녀의 혈액 검사 결과는 또다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크레아티닌 수치가 높았고 콩팥은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침을 굶던 그녀의 20년 습관이 결국 그녀의 발목을 잡은 겁니다. 아침을 걸으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몸은 밤새 단식 상태였습니다. 다시 활동을 시작하려면 연료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연료를 주지 않으면 우리 몸은 당신이 그냥 다이어트 중이거나 바쁜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비상사태라고 생각합니다. 기아 상태라고 인식하는 거죠. 그래서 몸은 비상사태에 하도록 설계된 일, 즉 비상 버튼을 누릅니다. 보상하기 위해 스트레스 호르몬, 주로 코르티솔을 대량 방출합니다. 코르티솔의 임무는 싸우거나 도망가기 위한 에너지를 위해 혈류에 당을 쏟아붓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부작용으로 이 스트레스 호르몬들은 혈압을 높이고 혈관을 수축시킵니다. 콩팥에 있는 그 모든 미세하고 섬세한 혈관들을 포함해서요. 그래서 첫 번째 습관과 마찬가지로
여러분은 또다시 콩팥을 굶주리게 하는 고압력, 저혈류 상태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건 또한 몸의 생체시계, 즉 일주기 리듬을 완전히 망가뜨립니다. 콩팥은 아침에 연료와 수분이 들어올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노폐물을 거르는 본업을 시작하라는 신호거든요. 이걸 주지 않으면 전체 시스템이 엉망진창이 됩니다. 그리고 이건 거의 항상 어떤 결과로 이어질까요? 점심이나 저녁쯤에는 극도로 배가 고파집니다. 결국 과식을 하게 되고 종종 고탄수화물, 고염분 음식을 폭식하게 되죠. 이는 혈당과 혈압의 급격하고 거대한 급상승을 유발하고 이는 또다시 여러분의 콩팥을 망치로 내리칩니다. 여러분의 장기에게는 끔찍하고 악순환적인 롤러코스터입니다. 해결책은 이렇습니다. 잠에서 깬 지 1시간 이내에 무엇이든 조금이라도 드셔야 합니다. 제가 5코스 브런치를 차리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간단해도 됩니다. 통밀 토스트 한 조각, 작은 그릇에 오트밀 조금, 삶은 계란 1개, 아몬드 1줌. 그 적은 양의 음식이 여러분의 혈당을 안정시키기에 충분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뇌에게 괜찮아, 기아가 아니야, 스트레스 호르몬을 꺼도 돼 라고 말해줍니다. 몸 전체의 긴장을 풀라고 말해주는 거죠. 그럼 커피는요? 드셔도 됩니다. 하지만 제발 무언가를 드신 후에 드세요. 음식이 여러분의 시스템을 보호하는 주빈이 되게 하고 커피는 그 초대 손님이 되게 하세요. 습관 3. 짜게 시작하기. 세 번째는 많은 분들이 사랑하는 습관이죠. 바로 별표 짜게 시작하기, 별표입니다. 저는 푸짐하고 짭짤한 아침 식사를 말하는 겁니다. 플로리다에 사는 68세 로버트의 이야기를 해보죠. 로버트는 맛의 풍미를 사랑했습니다. 수십 년간 그의 단골 아침 메뉴는 가공 소시지, 바삭한 베이컨 몇 줄, 그리고 해시 브라운이었습니다. 가끔 쌀쌀한 날에는 캔수프를 먹기도 했는데 종종 식탁에서 소금을 조금 더 뿌려 간을 맞추곤 했습니다. 맛은 있었죠.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로버트는 발목이 붓는 것을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양말을 벗으면 그 자국이 깊게 남았죠. 우체통에 다녀오는 것만으로도 숨이 찼습니다. 그는 마침내 병원에 갔습니다. 그의 혈압은 충격적이게도 120이었습니다. 고혈압성 위기 상태였죠. 혈액 검사 결과는 짐작하시겠지만 끔찍했습니다. 크레아티닌 수치는 5.2. 그의 콩팥은 심각한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아침 첫 끼부터 몸에 엄청난 양의 나트륨을 쏟아부으면 우리 몸의 주된 방어 기제는 단 하나, 별표 희석, 별표입니다. 그 독성 수준의 소금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우리 몸은 필사적으로 물에 매달립니다. 혈류 속 나트륨을 희석시키기 위해 물 한 방울이라도 더 붙잡아 두려고 하죠. 이로 인해 여러분의 총 혈액량이 증가합니다. 말 그대로 몸 안에서부터 물에 잠기는 오터로그드 겁니다. 이제 심장은 그 추가된 부피의 체액을 똑같은 굵기의 파이프, 즉 동맥을 통해 펌프질해야 합니다. 마치 정원용 호수로 강물을 밀어내려는 것과 같죠. 혈압은 그냥 오르는 게 아니라 하늘로 치솟습니다. 그리고 그 압력은 어디에 가장 큰 손상을 입힐까요? 맞습니다. 콩팥에 있는 그 작고 섬세하고 미세한 필터들입니다. 그 격렬한 압력이 매일매일 사포처럼 긁어대며 필터를 물리적으로 손상시킵니다. 게다가 이건 원투 펀치입니다. 고나트륨 식단은 몸이 소변으로 더 많은 칼슘을 배출하도록 만듭니다. 이 과도한 칼슘은 다른 노폐물과 쉽게 결정화되어 고통스러운 신장 결석을 형성할 수 있으며 이 결석 자체가 또 막힘, 감염, 그리고 추가적인 콩팥 손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해결책은 이렇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힘들겠지만 이건 필수적입니다. 가공된 아침 식사용 고기를 끊어야 합니다. 죄송하지만 베이컨, 소시지, 햄, 이것들은 그냥 나트륨 덩어리입니다. 여러분의 친구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별표 성분표 읽는 사람 별표이 되어야 합니다. 아침 시리얼, 인스턴트 오트밀, 심지어 빵에 얼마나 많은 나트륨이 숨어 있는지 알면 충격받으실 겁니다. 대신 다른 재료에서 풍미를 찾는 법을 배우세요. 후추, 마늘 가루, 양파 가루, 훈제 파프리카 가루, 혹은 신선한 레몬이나 라임즙을 사용해 보세요.
이것들은 나트륨 제로로도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풍미와 강렬함을 선사할 겁니다. 습관 4. 빈속에 약 복용하기. 네 번째 습관은 건강을 위해 하는 행동이지만 끔찍한 배신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빈속에 약을 복용하는 것입니다. 저는 제 환자였던 메리를 잊을 수 없습니다. 64세였던 그녀는 수년간 관절염으로 고생했습니다. 아침마다 관절이 뻣뻣하고 아팠죠. 그래서 그녀가 매일 아침 가장 먼저 한 일은 물도 마시기 전, 음식도 먹기 전에 NSAID 계열 진통제 병을 집는 것이었습니다. 이부프로펜이나 나프록센 같은 약들이죠. 뻣뻣함을 다스리기 위해 그걸 삼켰습니다. 그리고 건강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온갖 비타민과 보충제도 한 움큼씩 동시에 섭취했습니다. 이 모든 걸 완전히 빈속에 말이죠. 그러던 어느 날 그녀의 몸이 갑자기 부어올랐습니다. 다리, 얼굴, 모든 게 퉁퉁 부었죠. 그리고 하루 종일 소변을 보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응급실로 실려갔고 진단명은 끔찍했습니다. 급성 신부전.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핵심은 바로 그 흔한 일반 의약품, NSAID 진통제에 있습니다. 이 약들은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체내 물질을 차단함으로써 작동합니다. 일부를 차단하는 것은 좋습니다. 통증과 염증을 줄여주니까요. 하지만 우리 몸은 다른 프로스타글란딘을 콩팥을 위한 필수 문지기로 사용합니다. 이들은 보호 역할을 합니다. 콩팥의 혈관에 신호를 보내 혈관을 열고 확장시켜 풍부하고 건강한 혈류를 보장하도록 하죠. 메리가 탈수 상태의 빈속에 그 NSAID를 복용했을 때 약물의 혈중 농도가 급격하게 치솟았습니다. 그 약은 통증 프로스타글란딘만 차단한 게 아니라 보호 프로스타글란딘까지 차단해버린 겁니다. 그 결과 문은 쾅 닫혀버렸습니다. 콩팥의 혈관은 꽉 조여들었고 혈류는 급감했습니다. 그녀는 사실상 자신의 콩팥을 피와 산소로부터 굶주리게 만든 것입니다. 보충제 역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비타민C 메가도스, 초고용량은 신장 결석의 위험을 극적으로 높일 수 있습니다. 비타민 D를 너무 많이 섭취하면 혈중 칼슘 수치가 높아져 콩팥에 칼슘이 침착될 수 있습니다. 천연이라고 해서 무해한 것은 아닙니다. 해결책은 이렇습니다. 너무나 명확합니다. 모든 약, 특히 NSAID 계열 진통제는 반드시 식사 후에 복용하세요. 음식은 완충제 역할을 합니다. 약의 흡수를 늦추고 가장 중요하게는 위장과 콩팥을 보호합니다. 만약 아침 통증 때문에 꼭 무언가를 먹어야 한다면 적어도 물 한 잔을 충분히 마시고 토스트 한 조각이라도 드세요. 절대 차갑고 텅 빈 몸에 약부터 넣지 마세요. 그리고 제발 어떤 보충제가 정말로 필요한지 의사와 상담하십시오. 그냥 인터넷에서 읽었다고 한 움큼씩 약을 먹는 것을 멈추세요. 습관 5. 잠에서 깨자마자 격렬한 운동하기. 다섯 번째 습관은 사람들을 가장 충격에 빠뜨리는 습관입니다. 겉보기에는 가장 건강해 보이는 습관이니까요. 바로 잠에서 깨자마자 격렬한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데이비드의 이야기를 해드리죠. 데이비드는 71세였지만 55세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새벽 5시마다 달리는 동네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사람이었죠. 알람이 울리면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운동화 끈을 묶고 바로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물도 없이, 음식도 없이, 준비 운동도 없이, 오직 순수한 의지와 결단력뿐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달리는 도중에 그가 쓰러졌습니다. 병원으로 이송되었죠. 그의 혈압은 천문학적인 210, 130이었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 그는 급성 신부전 상태였습니다. 그의 건강한 습관이 그를 거의 죽일 뻔했습니다. 왜일까요? 이 습관은 앞선 4가지 습관의 최악의 요소들을 모두 결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 우리는 탈수 상태로 일어납니다. 이건 이미 확인했죠. 피가 걸쭉합니다. 2. 그런 상태에서 즉시 격렬한 운동을 합니다. 우리 몸은 즉각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피를 다리로 보낼 것인가, 콩팥으로 보낼 것인가, 달리는 다리가 이깁니다. 몸은 근육에 힘을 주기 위해 콩팥을 포함한 내부 장기로 가는 혈류를 차단합니다. 3. 격렬한 운동은 엄청난 양의 스트레스 호르몬,
아드레날린과 코르티솔을 방출시킵니다. 그냥 잠에서 깰 때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요. 이것은 혈압을 극한의 수준까지 치솟게 합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별표 3중 위협 별표입니다. 탈수, 걸쭉하고 끈적한 피, 혈류 감소, 피가 근육으로 몰림, 엄청난 혈압 급상승, 스트레스 호르몬으로 인해 이건 콩팥에게는 완전한 전면적인 폭격입니다. 해결책은 이렇습니다. 제발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운동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운동은 건강에 필수적입니다. 저는 현명하게 하시라는 겁니다. 우리 몸은 기계가 아닙니다. 0에서 60으로 바로 갈 수 없어요. 먼저 준비해야 합니다. 1. 수분 공급. 일어나서 물 한 잔을 다 마시세요. 10에서 15분 기다리세요. 2. 연료 공급. 바나나 반 개나 크래커 몇 조각처럼 아주 가볍고 소화하기 쉬운 간식을 드세요. 이것은 몸이 기아 공황 반응을 일으키지 않게 할 최소한의 연료를 줍니다. 3. 준비 운동.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10분간 동적 스트레칭, 다이내믹 웜업을 하세요. 부드러운 스트레칭, 걷기, 가벼운 제자리 뛰기 등. 이건 몸에게 이봐, 이제 일 좀 할 거야 라고 알려주고 혈관이 점진적으로 그리고 안전하게 확장될 수 있게 해줍니다. 아침에 가볍게 걷는 것은 환상적입니다. 하지만 준비도 없이 그 첫 1시간 안에 전력 질주를 하는 것은 그저 불장난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콩팥을 구하는 방법 3가지 황금률. 진행자의 톤이 더 희망차고 단호하며 격려하는 톤으로 바뀝니다. 네, 많은 내용이었고 좀 무섭게 들렸을 수도 있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저는 이야기를 진짜 희망의 이야기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제게는 사라라는 66세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라는 이 5가지를 모두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일과는 이랬죠. 일어나서 화장실에 가고 커피 한 모금과 함께 관절염 약을 삼키고 곧장 트레드밀로 가서 30분간 달리기. 제가 그녀를 처음 만났을 때 그녀의 콩팥 기능은 40%까지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공포에 질려 있었죠. 그녀는 자신의 미래를 봤습니다. 그건 바로 혈액투석 의자였습니다. 일주일에 3번, 하루 4시간씩 기계에 묶여있는 삶이었죠. 하지만 사라는 또한 의지가 확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아침을 바꿨을 뿐입니다. 1. 침대맡에 물을 두고 일어나자마자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짭짤한 시리얼 대신 베리를 곁들인 오트밀 한 그릇으로 아침을 바꿨습니다. 3. 트레드밀 달리기는 오후로 옮기고 아침에는 가벼운 스트레칭만 했습니다. 4. 관절염 약은 오트밀을 먹은 후에 복용했습니다. 그게 다입니다. 그저 그 작고 단순한 변화들이었죠. 6개월 후 그녀의 크레아티닌 수치는 떨어졌습니다. 1년 후 그녀의 콩팥 기능은 40%에서 별표 60% 별표로 회복되었습니다. 자, 모든 손상을 되돌릴 수는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녀가 되찾은 그 20%는 그건 그냥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항상 피곤에 절어 지내는 것과 손주들과 뛰어놀 에너지를 갖는 것의 차이였습니다. 그건 두려움 속에 사는 것과 그녀의 자유를 되찾는 것의 차이였습니다.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여러분은 이 파괴를 그 자리에서 멈추게 할 수 있고 여러분에게 남은 소중한 콩팥 기능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자, 요약해봅시다. 이것이 여러분의 새로운 행동 지침입니다. 여러분의 콩팥을 구할 3가지 황금 습관입니다. 1. 황금 습관 1. 물 먼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발이 바닥에 닿기 전에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드십시오. 천천히 음미하듯 마시세요. 이것은 타협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 황금 습관이 1시간 이내에 연료 공급, 잠에서 깬 지 60분 이내에 균형 잡힌 저염식 아침 식사를 하십시오. 계란, 오트밀, 과일. 이것이 스트레스 호르몬을 끄고 여러분의 시스템을 부드럽게 가동시킬 겁니다. 3. 황금 습관 3. 준비하고 보호하기. 약은 식사 후에 드십시오. 그리고 운동을 한다면 항상 먼저 수분을 공급하고 준비 운동을 하십시오. 무조건 강하게가 아니라 현명하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콩팥은 강하고 침묵하는 장기입니다. 정말 놀라운 장기죠.
그것들은 여러분을 위해 연중무휴 24시간 내내 여러분의 모든 피를 걸러내면서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고통을 호소하지도 않죠. 거에 너무 늦을 때까지는 말입니다. 제발 증상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의사를 찾아 검진을 받으세요. 의사에게 물어보세요. 제 콩팥 수치는 어떤가요? 제 사구체 여과율, GFR, 과학 크레아티닌 수치는요? 내일 아침 그 첫 30분에 여러분이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할 것입니다. 남은 은퇴 생활을 혈액투석실에서 보내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에너지와 활력에 넘쳐 손주들과 함께 등산을 가고 싶으신가요? 그 선택은 바로 내일 아침에 시작됩니다. 호스트가 카메라를 따뜻하고 단호하게 바라보며 만약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여러분에게 계획을 세워주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진정으로 바꿀 수 있는 더 많은 건강 정보를 위해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우린 여기 하나의 커뮤니티입니다. 아래 댓글로 내일부터 당장 바꿀 아침 습관 한 가지를 알려주세요. 이렇게 글로 적는 것만으로도 그 다짐은 현실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메시지를 꼭 들어야 할 단 한 사람, 여러분의 배우자, 부모님, 친구, 형제자매가 떠오른다면 부디 이 영상을 그분과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의 생명줄이 될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부디 건강하시고 현명하게 대처하십시오.